철학이란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라 보면은 거의 자원과 연결되는 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사업 한다 그러면 어디서 후원품 개발하냐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 후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말 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여러 사료에 의한다고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에는 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복숭아 뼈, 이게 태중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이 뼈가 형성 안 된답니다. 그게 태어나자부터 이게 뼈가 형성 안 되니까 우리 흔한 말로 곰쪽. 근데 그게 외과적 수술로 나을 수가 없대요. 내과적 수술, 외과적 수술로. 그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가 있는데,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서 이 사람 침 속에 있는 소독 성분은 과학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야말로 입을 갖다 대가지고 그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했대. 그래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다닙니다만은, 참 한국 기독교가 1950년, 45년 해방과 전쟁의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기독교적인 사명으로 많은 생명을 구제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인데, 제가 그 굉장한 사실을 사회복지 분야의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강조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또 크리스찬이니까 굉장히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초기에는 굉장한 기능을 했는데, 이게 성장해 오면서 현대사회와 안착을 못 시키니까, 저는 사회복지 시작에 3대 종교, 우리 김대선 교무님도 계시지만은, 여러 종단하지만은 기독교가 빈곤 퇴치에는 굉장한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제 역시도 70년 전에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예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최근에 와서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런 비참한 자살의 대국이 되었느냐? 난 우리가 제일 먼저, 목사님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교회가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반성을 해야 된다. 성전을 크게 짓고, 저도 시골에서 성전 건축위원장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더 한번 기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눔이란 말을 한 이유는, 물질의 나눔이 근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인간의 나눔, 생명의 나눔이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생명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 생명의 근원은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생명이 존치되는 것이지,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나라는 개별적 존재를 생각할 때 극단화될 수 있는 길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눔의 그 근간에 뭐가 있느냐? 우리 사회복지 실천도요, 저도 좀 다른 방향으로 논문도 써보고 철학을 좀 분석하면요, 한국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빨리 안착한 이유는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과관계의 효라는 정신입니다. 효라는 정신이 지금 사회복지 철학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불과 7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기아선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요즘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눈에 파리가 붙어 있는데 어느 김혜자 씨가 옆에 안아주고 하는 이 영상 보죠.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그랬어요.
아이가 서 있으면은 아주 앙상한 어깨에 배만 왜냐? 제대로 소화시킬 만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배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왔던 그게 70년 전인데 그 70년 전에 때 그 배고픔과 빈곤을 구제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생활을 했어서 한국이 이만큼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나눔의 본질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뭐 한 40-50분이니까 우리가 나눔을 우리가 그 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말하는데 기부는요 이걸 잘 분석해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다는 거는 뭐 계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나눈다, 인간의 어려움을 서로 교감한다는 것은요 동등한 입장일 때는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 선생들에게 이 나눔의 근본을 철학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가장 아이 옆에 최고의 편이 되어야 될 그 전문가들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또 그 교육의 부재 중에 제일 큰 꼭지에는 나는 우리 기독교의 잘못이다. 생명의 나눔과 인간의 권리의 인간의 나눔을 제가 목사님 65년 전에 이제 조금씩 한 5-6살 때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교회는 다른 목적이 좀 많죠. 내가 말씀을 배운다기보다 내 어려움을 구제해 줄 수 있으니까 빵도 먹고 신발도 하나 얻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니를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니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네 어려움을 내하고 나누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야 부족하더라도 네 옆에 하나님이 있다. 네와 동등한 생각을 네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우린 처음에 무슨 소리야? 또 제가 제일 부정적으로 들었던 말은 구하라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면 줄 것이다 이런 말. 저희들도 초, 중, 고 그 과정 속에 어렵게 공부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보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대상 난 그래서 생명운동에 또 다른 나라는 그 주체를 심기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나라에서 내가 존재하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 학생들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좀 전에 어린이집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린이집이요 기능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온 건 1991년도였어요. 91년도 이전에는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사업 실천 현장이었어요. 거기도 후원금 다 받고 거기도 자원봉사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가 국책 책임으로 해야 될 그 정책을 설치를 못하니까 그걸 시장에 던진 거예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생긴 거예요. 민간 어린이집이 돈을 버는 걸로 국가는 유도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은행 금리가 14, 5%일 때 국가가 어린이집 하는 사람에게는 8% 돈을 줬어요. 그것도 5천만 원에서 9억까지 빌려줘요. 갑자기 이런 사업의 한 방향으로 또 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이 한국이 미래를 그냥 포기한 나라냐. 왜냐? 아동복지를 시장 기능으로 돌렸으니까 아동복지 정책을 이 공공의 정책을 마케트로 돌리니까 한국은 미래를 포기한 나라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제가 조금 말이 그거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국가가 나눔의 근간을 모르고 있다면 국가가 통치의 철학이 부재하다는 거죠. 뭐 물론 통치 철학 때문에 이런 고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눔을
아주 한 가지만 크게 이제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여러 관심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런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단순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부한다는 말에는 계급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샤링이라는 말을 공유문화 뭐 공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빨리 체계화해야 되고 그 단어 속에 나눔의 근간인 철학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때 그 어느 목사님이 얘기할 때 주로 나는 자네들에게 뭘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할 때 굉장히 그게 지금까지 머리에 와닿다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교회 앞에 가면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됩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는 어디 뭐 다른 데 강의 가면 마음대로 하는데 교회 앞에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양심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그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행동을 난 안 한다고. 공유할 데가 없어요. 공유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위기를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 귀한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여러분 이 용어 설명은 제가 빼고 옆에 그 사진이 다음 쪽에 사진이 있네요. 우리 그 경주 채부자 얘기가요. 철학적인 아젠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창원대학의 사회복지 대학원생들 보고 스타디 그룹이 있어요.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 보고 이 경주 채부자를 각자 다른 측면에서 리포트를 써보라 그랬는데 처음에 저 8명이 잘 합의를 할까 했는데 그야말로 5분 앉아가지고 분야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 채부자가 뭡니까? 그분은 부를 멋지게 나누었다. 그 나눔 속의 과정을 우리가 해부해보고 그걸 우리가 다시 되씹어 볼 때 나는 한국적 나눔이 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니 밖에 빈곤자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동네 삶이 어려울 때는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 계몽적인 용어가 많지만은 그 시대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철학이 어디에서 온 거냐? 전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쪽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중국 역사하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그 역사 연구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중국이 대륙적 어떤 습성이 우리에게도 좀 많이 넘어오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한국적인 효를 어떤 철학적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인간 나라나 혹은 인간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는 철학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채부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시작지, 그 8명 스타디 그룹에서 나온 딱 한마디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하니까 최근에 서울의 어떤 지도자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막 정치적인 해악을 풀었어요. 그분이 불행하게도 또 참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 마음을 다 아프게 했는데 최근에 그분의 업적을 또 여러 경로로 분석하니까 하필 그분이 큰 맹제를 내놨던 것이 공동체 마을이었거든요. 그 공동체 마을이 지금 정치적인 분석에서 개인적인 또 다른 정치적인 야망의 생각 이렇게 잘못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그 당초의 책임적인 철학이 우리는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게 이런저런 게요. 모든 것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나와 당신의 인간관계의 사회적 동물의 관계를
상호 책임성의 관계를 우리가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눔은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포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전자에 우리가 공유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나눔은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눔을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얘기하는 나눔은 내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삶의 하나 길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빵이 5개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오늘 깨어를 부리다 보니까 한 개도 못 구하고 저 친구는 집안이 잘 사니까 아버지로부터 10개를 얻었다 할 때 그 10개는 자기 거라 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갈 때 그럼 5개를 먹어야 기본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이 매체는 결국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야, 니 10개니까 좀 나눠 먹자 하겠죠. 그건 안 한다 할 때 그럼 우리 흔히들 3일 밥 굶으면 눈이 베이는 게 없는데 인간의 본성을 잃는다는데 폭행이라는 거는요 공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물질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도 나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당신의 눈빛이 필요한데 따뜻한 눈빛이 필요한데 니는 출신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 사회는 무리한 사회로 유추돼 갈 수 없다. 여러분들 최근에 1960년대 행사 백서에 보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최근에는요 보편적 사건이에요. 살인해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청간 소음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내려와서 자기가 112에 신고하고 우리는요 이 살인의 배경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내가 이렇게 남에게 생명을 해하면은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기본적인 철학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여러 분야에서의 우리는 철학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막 계속 다녀야 된다. 나는 제가 마산이거든요. 목사님 힘들어도 다니셔야지 이런 말을 잘해요. 조 회장 당신은 저도 다니지만 나보다는 더 책임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 대신에 목사님이 다닐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스님이 다닐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그래서 우리 생명문화 우리 처음 할 때 종교인들이 큰 우리 현수막에 그때 뭐라 썼죠? 참여합니다. 야, 진짜 멋진 말인 거예요. 그게 나는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 없었대요. 그 훌륭한 말이 왜 그때 나왔을까? 그게 우리 생명운동의 또 큰 사회적 전환점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나눔의 철학이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흔히 불우유돕기 한국에는 불우유돕기도요 비즈니스화 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그 이웃돕기 하는 큰 매체가요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2천억 3천억씩 1년에 모금을 합니다. 미국도 놀래요. 1950년대 미국의 교회에서 11조 내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아이들을 구제하자. 그게 지금 어린이 재단에서 하는 이웃돕기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에 10불씩 보내주고 가지고 빵도 사 먹고 학교 공부도 하라고.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945년, 48년 요때 CCF라는 게 크리스천 칠드런 파운데이션.
모든 매체가 기독교 단체였어요. 모든 매체가. 그게 CCF거든. 그게 지금 전신이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한국 어린이재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린이재단이. 그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린이재단이 한국 국민에게 자,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우리 이웃도 우리 스스로 돕고 또 우리 힘이 필요한 외국에도 도와주자. 그 다음 크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죠? 월드비전. 그 다음에 또 이름도 멋지게 만든 굿네이버스. 그게 다 목사님들의 리더예요. 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 1년에 모금한 돈 한 2천억 쓴다 그러면 숨가파서 못 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런 돈을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미국 CCF나 CCC 같은 데는 벌써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대로 도입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그분들은 지금 단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무슨 어려운 것만 클로즈업해서 모금을 하지만은 나는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나눔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탤런트가 TV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이 배고픈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엄마는 눈을 감고 싶다. 그 얼마나 서정적인 것을 끄집어내요. 그 서정적인 것은 계급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급화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50년 전, 70년 전에는 그런 홍보를 안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나눔을 그때부터도 내 존재는 한국에 있는 고아가 나를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의 고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파리가 붙어있는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 계급적 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70년 전에 한국의 6.25 전쟁 때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장 부모로부터 이완된 한국의 고아들이 15만 명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 정부는 전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때에 철학의 근거가 뭐냐?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샤링이라는 거예요. 기부한 게 아니고 후원한 게 아니고 주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는 또 다른 나에 의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내가 서울역에 누워 있든지 그 또 다른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철학이 부재하니까 서울역에 누워 있던 노숙자는 영원히 누워 있는 자로 우리는 반기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아침 써리를 맞고 아픔을 느껴봤던 자가 최고의 사회 지도자가 된 사례가 너무 많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 앵커 유명한 사람이 있죠. 흑인. 그분이잖아요. 또 미국에도 의사는 월급이 많대요. 그러나 능력 있는 의사에게 월급을 많이 준대요. 우리나라면 매너만 가지면 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철학이 제대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렇게 자유분방해도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가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미국을 부러워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 나고 보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람들한테 린치 당하는 거 보고 저 친구들도요 철학이 없냐 했는데, 미국에는 아마 교육의 편차가 크니까 아마 그런 또 우려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나눔은 내가 준다는 의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나눔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친구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준다는 우월적인 입장이 될 때는 내가 눈 잘 때는 잠자는 거예요. 내 편안한 시각이 가고. 여러분들 한국에요 자원봉사가 성공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다. 내 편한 시간에 다가요. 한때요
저기 어디죠? 제주도의 감귤이 어마어마하게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쌓여있는 게 감귤 박스예요. 그거는 주는 자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샤링한 게 아니에요. 공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연결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설 때 이 나눔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요, 그저 이게 제대로 안착된다면은 그 예전에 아까 제가 그 얘기 합니다. CCF라는 거기 미국 기독교 단체가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을 평가하러 오면은 그때 그 사진이 하나 참 그 공무원들 제가 그 연수하면서 그 사진을 보았는데 참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랐던 아이가 이제 그 평가단이 오죠. 평가단이 오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의 관료들은 가서 너 어제 내가 빵 사라고 돈 주는데 빵 먹었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미국 평가단은 딱 와서 앉아서 아이 키 높이에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단순한 의미로 보이지만 굉장한 그 철학적 맹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빵 먹었냐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얼굴 만지고 어땠어? 오늘 재미있었니? 어떤 일이 재미있었니? 그리고 그 뒤에 평가 자료에 보니까 얼굴을 만져보면서 어제 소고기를 먹었는지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그거 자체에서 평가하는 거. 우리는 영수증을 봐야 되고 계급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실천 현장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많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공익 실천 프로그램에 이 돈이 잘못 쓰여지고 엉터리 쓰여지고. 그래서 한국에는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기관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도자를 연수가 하면은 당신이 당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 특별히 이런 나눔의 철학을 가진 분들은 넘보다 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만이 능사나요. 사회보장제도는 하나의 제도고 강제 요인입니다. 우리 뭐 의료보험 뭐 이거 강제 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 흑인 대통령이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굉장히 칭찬했다는데 어떤 자율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는 미국을 배울 게 많죠. 여러분들 지금 장기요양 보험까지 만든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그걸 영국이나 호주에는 뭐라 그래요? 근본적인 국민의 복리를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자꾸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 말도 맞아요. 물론 우리는요, 정치적인 이 경쟁이 워낙 세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 제도도 생기고 저 제도도 생기는데 까짓 거 우리가 자원도 많고 돈만 많으면 뭐 신나죠. 그러나 자원은 유한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이 말을 제가 잘못하면은 비판적, 뭐 정치적인 비판이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권리를 인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질로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50년 30년 전만 해도 이태리는 모든 대학이 등록은 국가가 다 줬어요. 근데 92%가 외국 학생들이잖아요. 자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자국민은 너는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도가. 자, 제가 이제 자꾸 말이 사회복지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눔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 존엄에서 온 겁니다. 부자가 빈자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주 채부자를 연구해 보면요, 부자니까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근간에는 샤링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한국적인 철학, 한 두세 달 전에 중국 영화 보면 공작 해가지고 맵부작을 한 게 있습니다. 공자의 생활은 싹 보면 그 왜 당신은 그렇게 고초를 겪느냐?
하니까 철학의 원죄라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중국 자기들 철학이죠. 그래서 아마 나는요, 중국이 어느 날 되면 모택도를 굉장히 후회할 것, 뭐 지금도 후회한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공산화가 안 되고 그 당시에 자본주의화가 발전해서 민주주의 됐다면 미국하고 싸움 안 해도 1등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갖고 있는 인간의 인간의 근본을 공산주의와 맞바꿔 묻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나는 위기를 갖고 있냐. 자기들은 지금은 뭐 괜찮을 수밖에 없죠. 10년을 시진핑이가 해먹으면 정책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5년만 되면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오니까 정책이 혼란해 가지만은. 자, 그래서 나눔은 인간 존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여기서 말하는 인간답게라는 것이 동등한 관계의 나눔, 공유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눔의 필요성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봤는데, 국가사회적인 측면이 있죠. 이거는 뭐 공통의 분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의 측면은 관계와 동등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저는 실천 현장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주부들이 한 40, 50대 된 주부들이 야, 우리 동기들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어느 양로원에 우리 자원봉사 가자. 이러죠? 그럼 양로원에 가면요, 그 당시 60대 된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던 60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막 풍이 와가지고 쪼그리가 앉아있는데 정신은 한참 잘 나갈 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50대 주부들이 와서 할아버지 모여 갑시다 어서 구르렁 뺏기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런 가벼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 대해서 노인들이요, 여러분들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이제는 분석을 하니까 그게 나와요. 옛날에는요, 그냥 노인들은 돌아가신 걸로 치부했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현실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도 사례로 드는데, 그 노인에게는 나를 사람으로 지지해주는 자가 필요하지, 그까지 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목욕,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어떤 데 유교 훈련 가면 2주일, 3주일도 목욕 안 하잖아요. 또 적응하잖아요, 인간은. 그 주부들의 자기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노인이 목욕을 당할 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성마비 아동은요, 내성마비 아이를 케어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도 아이를 목욕 못 시킵니다. 특수한 거예요. 내성마비 아이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요, 아무리 신체적인 장애줘도 성적 성장은 똑같이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체적인 외행만 보고 그걸 가름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닭도 온 것도 눈물만 쫙쫙 흐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돼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는 줄 아세요? 어느 지역에 내성마비 수용시설이 없어요. 여러분들 선진국에 가면은 내성마비 프로그램이 각 시군구에 다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녀를 내성마비를 선택해서 낳겠어요? 불가피하게 낳으면은 내가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내 아이를 맡겨서 또 거기에 필요한 양육비를 내고, 내 아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도 가고, 그런 해는 우리나라는 이거를 유기하지 않으면 국가는 버려진 유기된 아이들에 대해서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으로 행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 여러분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데, 내가 이혼했지만 내가 사우디 가서 돈 좀 벌어와서 말이야, 우리 아이가 다시 키울 거다. 그 공백을 아이를 케어해 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기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행불자로 해서 유기시키니까 그 아이가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갈 때는 아무 원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도 아닌 아이가 어느 날 미국으로 입양을 가버리고 한 3년 노력해서 돌아와서 내 아이 찾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행정도 모르고. 여러분들 일본의 한 예를 보면요, 일본은 고아원 프로그램이 왕국입니다. 왜냐? 일본은요 섬나라잖아요. 옛날부터 싸움 얼마나 많이 해요. 싸움하면 딱 피해는 누구예요? 남편 잃은 부녀자, 아버지 잃은 고아들이에요. 그 일본은요 고아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고아원 가면 집단은 안 된다, 개별화해야 된다. 일본은요 아예 집단화해서 더 프로그램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일본보다 한국 고아원 아이들 옛날 말로 하면은 그 비용이 더 들어요. 프로그램을 연구를 못 하니까. 연구할 계력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너무 이렇게 우린 심한 갈등의 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장관은 정치적으로 장관이 되지 전문가가 장관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이 나눔의 근본적인 철학이 우리에게 공유되지 아니하니까 그저 국가적인 시혜는 뭡니까? 받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받을 때는 받지만은 돌아서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그 소년 가장 세대 해가지고 한때 막 부음이 있었잖아요. 어느 소녀 가장이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앞을 걸어가는데 동사무소 아저씨가 야! 니 오늘 쌀 100원 받다 가져가 하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횡행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 자살이 거의 한 80%는 그게 이유였어요. 말 한마디, 그건 뭐야? 말을 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그분도 잘못은 없었어요. 나는 걔가 불쌍하니까 빨리 쌀 포대를 보내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관계를 모르고 철학에 부자하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면서 제일 먼저 대학에 없어진 과가 어디예요? 철학과부터 없어졌어요. 난 철학과 없어질 때 신학과라도 다시 만들면 좋겠다 했어요. 미국의 취업 101% 되는 데가 철학과잖아요. 그러고 10년 후에 삼성이 전자공학과보다 인성이 되어 있는 직원을 뽑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 15년, 20년 늦었어요. 왜냐? 기술만 가지고 있는 직원 뽑고 나니까 기술 카피해가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회사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이런 기계를 만들기 전에 내 삶이 니 때문에 있다. 이 인간적인 샤링 정신이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들을 우린 뽑자.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미국은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우리 한국으로 직역하면 뭡니까? 짬뽕 국가예요. 우리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 우리는 막 대단한 족보가 있는 민족이에요. 미국은 뭐 족보 없어요. 그냥 짬뽕 국가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은 자율적인 인간 존중 사상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배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요, 그 정신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은 함께 사는 그 동기니까 또, 저희들이 하는 그 전문 용어라서 그건 넘기고, 자, 나눔의 동기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나눔의 동기가 한 번 더 제가 중복됩니다만은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옛날에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나라의 70년 전 약 6.25 전쟁 전후를 보면은요, 참, 제가 있었던 마산이 전쟁 피난지예요. 그 마산만 이 공산군이 안 들어왔어요. 마산 인근까지 다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10명 중에 8명은 빈곤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불교도 빈곤 종교를 안 해요. 비난 종교의 지도자의 덕목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체계화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는데 작금의 지금은 어찌 되었습니까? 작금의 지금은 이런 역사성을 듣지 못하면 사회사업의 가장 잘못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난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참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 정말로 어려울 때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거 다 뺏겼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평가 나가고 이 위탁 신사, 요즘 위탁을 많이 안 받아요. 옛날에는 위탁이 막 특히 종교재단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서로 받아가려고. 그때 보면은 경쟁에 붙으면은 기독교 한도 못 이겨요. 전부 분할돼 있어가지고. 그 우리 경남마 같은 데는 이 불교에서 그 어디죠? 양산 통도사가 신청하면은 그 자산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산을 평점에 한 10% 이한 그 내가 그때 점수 풀테지를 바꿨던 적이 있는데, 통도사 같은 데는 자산 기록에요. 추정 불가능했어요. 쓸 수가 없죠. 몇 필지, 우린 교회 한 필지, 10필지 쓸 수 있죠. 그 몇 필지겠어요. 산이 그 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 그때 20%가 됐어요. 신청 법인의 가점을 못한다. 이 따라갈 사람이 왜 있노? 근데 우리 사회사업 전문가니까 누가 사회사업 정신을 가지고 일할 것이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계산이 뭐예요? 종교적인 압력인 거예요. 니 그래가 다음 시장 하겠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뭐 얘기할 때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장이 어렵지만은 투자할 때 그러면은 평가위원 이름에서 우리 빼둬라. 나도 맹식이 사회사업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평가 와서 그렇게 내가 점수를 주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한국의 실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 사회사업을 전문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기부나 도움의 한 수단으로 보니까 이거는 별 기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전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사업이라는 그 본질도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회사업의 독특한 철학과 종교적인 독특한 철학을 그냥 얼머부린 여기서도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그 많이 받았던 위탁했던 자료를 이제 막 내놓고 하는 걸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때 내 만족이 전제될 때 그 나눔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고, 기업은 여러분들 그 자꾸 미국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에는 기업을 하면 제1번이 당신이 왜 기업하느냐 이걸 써요. 제1번이 그건 뭡니까? 내가 이 기업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인류사회에 이런 우리나라는 그 취지를 묻는 게 없어요. 생명문화 하면서 하루는 우리 사회복지 동료들이 회장님이 왜 갑자기 생명문화냐. 그래, 야 이놈아, 사회복지의 근간이 생명의 나눔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회복지는 물품을 트랜스해서 물품이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기에 우리가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소셜이라는 용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범사회적인 칭찬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구획되어 있다. 쪼그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마산의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삼성이 아주 잘해서 그 우리 휴대폰의 원조가 어디예요? 핀란드의 그 무슨 전화기입니까? 노키아가 원래 원조예요. 핀란드 노키아가 한번 어려울 때 한국 핀란드 참 노키아가 있었어요. 그 이재옥 씨라고 서울공대 전자과학 나온 양반이 핀란드 거기 살려주었어요. 그 마산에 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요 이어독기 하는 걸 본 예산에 넣어요. 그 바로 옆에 한국 공장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나면 거기서 몇 프로를 이어독기를 하는데, 노키아는 회사 본 지출에 공익사업을 딱 넣어요. 근데 그 공익사업 안에 보면은 이웃돕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나눔, 뭐 나눔. 그게 어디까지 갔냐? 핀란드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그건 요번에 씁니다 하고 허가도 안 받아요. 그 집행부서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뭐 우리나라 많죠. 뭐 정몽구 재단 뭐 많잖아요. 근데 그 특정한 분을 내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도 가면요, 우리 일본 화장품 여자들 좋아하는 거 뭐죠? 시세이도 복지재단이 있어요. 시세이도는 거기도 방금 핀란드식으로 본 예산에 딱 들어가요. 본 예산에 들어가면 나오면 시세이도 복지재단 이사장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현대그룹에서 정몽구 씨가 1조 원을 내겠다. 옛날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1조 원. 근데 1조 원 안 내더라고요. 8천억 내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내놓은 거지. 그런 거를요, 국가도 스스로 그 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깊게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도 아직까지 사회화된 집행 절차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온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자원은 사회화할 수 있는 굉장한 의미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생명운동 하는데 예산 없다고 우리 국회 앞에서 이랬어요. 예산 더 달라고. 그러나 권력이라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패야줘요. 그런다고 해서 두드려 패면은 순경이 우리를 먼저 잡아가니까 그 앞에서 우리 양 교수님이나 저 김대성 교무님하고 서서 막 데모만 했는데,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간접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난 그래서 그 뒤에 정몽구 재단도 있고요. 정몽준 재단도 있어요. 정몽준 씨가 우리 또래예요. 지 친구들 내가 알아서. 정몽준 재단은 자의로 내난, 자기가 스스로 5천억을 내가 만든대.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생명운동 하는 걸 한번 우리 내년에 생명 존중의 날 할까 하네. 내가 뭐 3월 25일 날. 그 계획서를 멋지게 만들어서 정몽준 재단에 한번 가면 싶어요. 왜냐? 나는 그분들이 어떤 사회화할 수 있는 이슈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슈에 이 소중한 생명운동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한번 갈 때다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 진짜. 예.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니네는 우리 다 70인데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걸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뭐 너희는 야, 당신은 정치적으로 활동도 했고 한번 희망을 가져봐라. 우리는 그 뜻에 의하면 생명 살리는 우리 한번 용어를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또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알려야 돼요. 왜 아내가 아니고 생명은 소중하다. 바로 네 옆에 이런 생명이 같이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기업도 우리 국민과 한 매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군구에 뉴스 보면은 공장 하나 세우려면 동네 데모 하죠. 그 데모 왜 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돈 분다며. 제가 1997년도에 생수 공장을 했었어요. 아주 예전에. 생수 공장을 하는데도 이 동네하고 합의를 안 보면 안 돼요. 합의가 딴 게 아니면 돈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요새 여러분들 요양원 있죠. 요양원 제도를, 요양보험을 만들 때 제가 법 참여를 했어요. 그 요양시설을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부에서 나보고 조여장 재단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요양원을 짓는데 데모를 한다? 그럼 난 그날 안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인들이 전혀 동네 박수치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공익이든 뭐든 그냥 민원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는 건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공해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공해 차단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는 본질적인 나눔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근간이 효에서 오듯이 그 효는 가족이니까 나눔이다. 여러분들 요즘 가족이 나눔이 어디 있어요? 어제 아래 18년 재판 받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오피스텔 지 등기 앉는 거 줬다고 48살 된 사람이. 그리고 우리하고 요즘 그런 신문을 그냥 쉽게 접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반성대회 한 적이 있습니까? 총장님, 우리 생명운동본부에서 이런 가족 간의 사건 나면 우리 옛날에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반성대회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여름만 되면은 어린이집에 괴로운 사건이 뭐예요? 아이들이 차에서 못 내려가 잠자다가 안에서 열병으로. 제가 그때 어린이집 원장들 다 불러 모아서 야 오늘 너가 석고대제해라. 옛날같이 머리는 못 감고 머리 풀고 대국민 선세라.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너 해악하게 다 도망가고 없는 게 전부 저거 시설에 그런 일이 없는 거. 이런 어떤 왜냐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에 살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야 이거 잘못했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우리 손잡고 반성하자. 여러분 우리 밤길 걷기 하는 게 뭡니까?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야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거잖아요. 그걸 전파하고 야 그럼 네 친구 좀 띵하게 말하는 그 친구도 데려와. 야 이 친구는 어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문화가 특히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앞으로는 어떤 문화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가 기업이 한번 앞장서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 5분만 마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나눔은 봉사라는 통로로 해서 관계성을 한번 만들고 또 뭐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또 이런 모델도 만드는 것을 하는데 이런 나눔의 제도적인 환경 기반에 생명활동가도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명운동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시작을 둘이 데모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100대 가져에 넣었죠. 물론 뭐 그만큼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하나의 성과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뭐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했는데 우리 그때 양 교수님께서 아주 대참 말을 해서 나도 옆에 기뻤는데 이 모임 뭐 하느냐? 한 40명이 앉아서 뭐 1분씩만 얘기해서 40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거 말고 실리적인 거 하자. 그 실리적인 거 하자 해서 진짜 생긴 거 했더니 또 재단법이 생기가 저끼리 자리를 만드는 거. 이 참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도적인 기반에도 순수한 생명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또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아이템을 하나 내놔야 돼. 생명운동위원회 할래 안 할래? 한다 하면 우리 내 도와주마 해서 그거 한번 양 교수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으로 그런 철학을 심기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파워 오브 원 가는 거. 함께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은 함께 하겠다는 철학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한다. 저는 그 영화를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좀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한 사람들 잘 보여. 그게요 음악이 또 솔직히 여러분들 특히 그 흑인 연가 같은 인기 있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이 그 슬픔을 노래하는데 그 노랫말 속에 위로하는 말이 들었는데 그 흑인들의 말을 그 영국 장교는 몰라요. 그래 거짓으로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소년이 영국이라는 큰 나라와 싸움을 합니다.
내가 영국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영국 교회에 갔을 때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당신들이 나한테 배워주놓고, 이 아프리카 와서는 색깔 까맣다고 이 인간치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는 투쟁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가 한 사람으로부터 사회는 변화시킨다. 파워 오브 원 하는 영화가 요즘 그게 또 각색대가 많이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음악도 아마 좀 더빙을 새로 해가지고 진짜 웅장하게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요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니까, 아동학대하면 학대 행위자가 있거든요. 82%가 부모입니다. 지 새끼 때리는 애비가 사람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원에 잡혀온 판사가 야, 니 지금부터 가서 60시간 공부해. 그 60시간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면 상담원이 있어요. 그 상담원이 25살에서 한 35살 딸 같은 아이. 그거 가서 이제 하루에 6시간씩 열흘간 배워야 돼.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원들 교육하면서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게 제일 어렵대. 그럼 그걸 가지 말고, 그런 거 가지 말고 영화 보기 해라. 그 사람들도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하루 10시간 그 가는 것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와서 영화 보고, 선생님 영화 보고 제일 기분 좋은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거 리포트하고. 또 책이 하나 있으면 거기 성교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 사회복지학 대학원 만든 그분이 효에 대한 철학을 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그 책을 많이 나눠줘요.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책에 네가 의미 있게 읽었던 그 한 챕터를 그 사람이 읽게 해라. 그래 읽게 했더니 그 학대 행위자가 야, 내게도 부모가 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하더래요. 내게도 부모가 있었구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내게도 부모가 있었구나. 그게 교육이다. 근데 이제 제가 경영하는 우리 재단에 한 일주일 전에 박범계 장관이 왔어요. 이제 생리자한테. 그 오니까 뭐 통영지청, 창원지청 뭐 아주 높은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의시될 게 아니고 당신들이 온 김에 그 상담을 손함 잡아가지고 뭘 내가 함께 하면 좋겠느냐. 그게 당신이. 그렇지. 권위 속에 사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특히 이 자살 예방 분야에 나와 있는 우리는, 아까 제가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냥 일상을 재밌게 하는 것만 묻는 거. 우리는 계급 속에 있으니까 내가 준 거 어디 썼느냐고 묻는 거. 이는 샤링의 공유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함께 일하는 박인주 수석이 이 정부 앞에 정부에 있을 때 나는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참 멋지죠, 이름은. 근데 그 나눔 국민운동본부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름만 멋지게 만들고. 거기에 나눔 국민운동본부가 철학을 만들어서 그 철학을 인지시켜줘야 될 단체를 네가 동구해서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존경하는 손봉호 장로님이 그 이상하게 하는데 뱅쟁놈한테 자원개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멋진 팀이 만들어지고 업적은 그냥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좀 더 한번 살려보자. 정부가 근본적인 예산을 주라. 여러분들, 나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적 자원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권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권력은 사고의 능력이 없다고 아예 도구로 전락시켜 놓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권력의 교체 시기마다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돈으로 계산 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디가 얘기했던 7가지 철학 중에요. 몇 가지만 보입시다. 철학 없는 정치, 제가 철학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이 철학인지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될지 그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없는 교육입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초등학교 학교 가야 철든다는데 교육학자의 대부인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격은 0세부터 6세까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소중한 시기에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의 선생을 우리는 천대야. 월급도 작게 주고. 대단히 잘못된 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국의 그 황태자비 누구 죽은 사람. 다이애나비 직업이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 2급 전교사 아니에요. 보육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선진국에는 큰 역할을 인격적으로 높여줘요. 그 인격 없는 교육. 그 다음에 윤리가 없는 쾌락입니다. 어제도 TV 보니까 서울은 뭐 4단계니까 버스로 실어가 대구 가서 놀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윤리가 없으니까요. 쾌락만이 능사인 줄로 우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샤링할 수 있는 철학을 심어주는 우리 생명운동하는 우리가요.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재정 스포트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운동 지도부에서 그 자원 개발에 국가에만 대상하지 말고 제가 그거는 아까 우리 총장님이 천하에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 중에 진짜 자신할 수 있는 게요. 사회복지 공제에는 국가가 300억 주기로 했는데 10원도 안 준 걸 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그걸 지금 1000억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딱 자리 기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확신이 뜻과 의미가 있으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제가 오는데 2시간밖에 걸렸는데 우리 총장님이나 그냥 흔쾌하게 다 이렇게 와서 이런 귀한 일에 참여해 주는 것이 나는 얼마든지 재정적인 궁핍에서 이 소중한 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재정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해도 그런 희망을 갖고 이 간디가 얘기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오래전 시대의 이 7가지의 철학, 악의 개념이 오늘날 사회에 딱 대비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사회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또 특히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린다는 귀한 활동이란 자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